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탠리 웹사이트로부터 인공강우 실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R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탠리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구글 사이트에서요, 우리가 스탠립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링크로 보이는 이 사이트가 지금 가고자 하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데이터셋 아카이브 스탠립 이렇게 써 있죠. 이 스탠립 웹사이트는 그 통계 관련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셋들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셋 중에서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요 클라우드란 데이터셋입니다. 이 클라우드란 데이터셋은 인공강우 실험 데이터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그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 형식은 가만히 보시면은 그 정형화된 테이블 형식이 아니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설명들이 쭉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형식의 정형화된 그 텍스트 형식이 아닌 이런 다소 불규칙한 구조의 텍스트를 읽어올 때는 리드라인즈 함수나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리드라인즈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줄씩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고요. 스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항목 단위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한 구조를 보시면 앞에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데이터가 비교적 구조적인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열이 있고요. 각 열의 첫 번째는 피어리어드, 기간을 나타내는 열이 있고 두 번째 CDD는 인공강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열입니다. 그래서 S는 인공강우를 한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U는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CG는 계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부터 요 NWC까지는 그 강수량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TE하고 TW는 타겟 에어리어,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목표 지역이 그 두 개의 열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C, SC, NWC는 통제 지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북서쪽 지역에 있는 강수량 데이터를 이 세 개 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피어리어부터 시작하는 이 밑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앞에 데이터는 필요 없죠. 앞에 설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드릴 때 이 앞부분을 우리가 다 스킵을 해줘야 됩니다. 스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설명이 14개 라인, 14개 라인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로 쓰는 1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이제 15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그 16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4줄의 설명, 한 줄의 헤더. 그래서 15줄까지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16줄부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라인을 스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총 108개 라인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3개 열, 피리어드, 시디드, 시즌 같은 경우는 문자 데이터로 읽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5개 열은 강수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는 URL을 일단 복사를 하고요. 저 URL을 저장을 합니다. URL이란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스캔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읽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시딩이란 이름으로 읽어드린 결과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캔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에는 저 URL을 지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몇 개 라인을 스킵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냐면 15개 라인을 스킵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14개 라인은 설명이고 나머지 1개 라인은
그 헤더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16번째부터 시작이 돼서 앞에 15번째 라인까지를 우리가 스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 몇 개의 라인을 읽어드릴 거냐면 108개의 라인을 읽어드려요. 그래서 이 스캔 함수는 데이터 항목 단위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what 인수에다가 그 항목의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그 데이터의 열 이름을 같이 한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이 피어리어드였고요. 그거는 이제 캐릭터 형태의 문자면 좋겠죠. 그래서 캐릭터 형식으로 우리가 읽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열은 그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열입니다. 그래서 cd라는 이름으로 그 변수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계절이 있었죠. 그래서 season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부터 나머지 열들은 다 강수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타겟 에어리의 강수량 데이터가 2개 있었고요. 그래서 얘는 뉴메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겟 에어리어가 TW였었고요. 역시 뉴메릭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통제 지역 데이터가 있었어요. 역시 뉴메릭으로 3개의 통제 지역 데이터를 차례대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스캔 함수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끝났고요. 그럼 이렇게 스캔 함수로 우리가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지정한 그 URL에서 항목 단위로 이러한 그 패턴을 반복해 가면서 데이터를 읽어갖고 리스트 형식의 구조로 저장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108개의 레코드가 지금 읽혔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딩 데이터의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그 8개 각 원소는 그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던 8개의 그 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어리드부터 NWC까지 8개의 항목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은 이런 식의 리스트 구조로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각 열별로 하나의 원소를 구성을 하면서 값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각종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클라우드 시딩 요 데이터를 현재 리스트 구조에서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as.data.frame 함수를 쓰면 되죠. 여기에 클라우드 시딩을 인수로 주게 되면은 저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를 인수로 주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리스트 원소들이 각각의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제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분석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요약 통계량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서머리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요약 통계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셋을 추출해 갖고 서브셋 추출해서 그 서브셋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타겟 지역의 강수 실험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에 강수량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서브셋을 만들어 보면요.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그 클라우드 시딩 데이터를 인수로 처음 지정을 하고요. 우리가 선택할 열은 타겟 지역의 두 강수량 데이터 T, TW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지정해야 되죠. 어떤 행위의 조건이냐면은 CDD가 S인 경우, 그러니까 강수 실험을 한 경우이면서 뭐 여기는 계절 데이터도 있으니까 가을인 데이터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서브셋 인수에다가 CDD가 S, 이건 강수 실험 한 경우죠. 그러면서 엔드 조건으로 시즌, 계절이 오텀, 이런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브셋 추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죠. 이거는 강수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계절이 가을인 그런 조건 하에서의 두 지역의 강수량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거의 강수량 데이터의 평균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 컬 민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 두 열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강수 실험을 한 경우에 강수량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 실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서 CDD가 아니라 U로 되어 있는 경우, 강수 실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 평균량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데이터만 보시면은 이제 강수 실험을 한 경우에 강수량이 한 경우에 강수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값이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계절이 가을인 경우죠. 이제 다른 계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절이 가을인 경우에는 이 강수 실험을 한 경우에 그 강수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을 한 경우에 강수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계절별로 그 다음에 인공강우 실험 여부별로 그 상자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자도표를 그려갖고 강수량의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의 분포가 다른지, 그 다음에 그 인공강우 실험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강수량 분포가 다른지, 그런 것을 그 두 개의 변수를 조합을 해서 한번 상자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럼 ggplot 패키지를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초기화를 합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저 클라우드 시딩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ES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X축에는 계절 변수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뭐 타겟 강수량 데이터 중에서 T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절별로, 그 다음에 인공강우 실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상자도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fill aesthetic에다가 인공강우 실험 여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상자를 표현하도록 cdd라는 변수를 매핑을 해 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릴 그림은 이제 상자도표죠. 그래서 geom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에 계절이 있고 Y축에 Y축에 그 강수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박스는 인공강우 실험을 한 경우고 파란 박스는 인공강우를 실험하지 않은 경우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죠. 계절별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을 한 경우에는 가을의 경우에 인공강우 실험한 경우가 더 강수량이 많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공강우를 실험한 경우보다 하지 않은 경우 강수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인공강우 실험의 효과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조금 한번 개선을 해볼까요? 일단 좀 눈에 띄는 것이 시즌, 계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을,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여름, 겨울 이렇게 돼 있죠. 봄, 여름, 가을의 순서가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출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순서로 한번 이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그 팩터 변수에 팩터화된 변수의 어떤 순서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레벨 진수에다가 그 순서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즌 변수를 팩터로 만들고 거기다가 레벨 진수에다가 그 우리가 원하는 순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스프링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썸머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오텀이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윈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팩토의 레벨즈의 순서를 지정하게 되면 저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스프링, 서머, 오톰, 윈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레벨즈로 이렇게 바꿔갖고 팩터로 만들어서 출력하면 이렇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나와서 좋긴 한데 밑에 그 X축의 이름이 정말 희한하게 바뀌어 있죠. X축의 이름이 요 X 변수에 매핑되어 있는 그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팩터부터 쓴 이 코맨드가 다 그냥 변수의 이름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X축의 이름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저 X축과 Y축의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랩스 함수의 X축은 우리가 계절이었고요. 일단 Y축은 강수량이죠. 강수량, 지금 T라고 나와 있는 저 광수량에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름을 좀 부여하겠습니다. rainfall. 예, 이렇게 좀 이름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친김에 타이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목은 인공강우 실험을 나타내는 타이틀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목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제목에는 뭐를 써볼까요? 요 비교 실험. 계절별 비교 실험이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캡션 인수에다가는 이 추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소스가 지금 스탯립이죠. 이렇게 소스까지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그 그래프가 조금 개선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지금 무엇보다도 X축의 그 복잡했던 이름이 그냥 시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범례가 지금 변수 이름 cd로 되어 있는데 저 범례도 바꿔보겠습니다. 랩스 인수에서 범례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랩스 인수의 네임에다가 우리가 네임이 아니라 랩스 인수의 그 AS 함수에 에스테틱 매핑된 그 인수의 그 인수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범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필로 지정을 하면 되죠. 필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바꿀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범례 제목까지 바꿔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스텔립 웹사이트에서 인공강우 실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한번 저장을 해봤고요. 그걸로 간단한 통계량도 계산을 해봤고 끝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도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